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지난 금요일 한다고 발표가 나고 어제 수요일 성주로 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 직후에 헤이그 국제중재심판소에서 필리핀이 제소한 남진아의 이 중국의 무단 점유에 대한 어떤 이 국제중재심판소의 결론은 중국에게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외교적 타격을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은 기존이 중국이 이 남중국해의 여러 무인도나 섬들을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섬을 넓혀서 이 활주로를 만들고 또 병력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의 근거가 되는 이 남해 구단선이라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명나라 이후에 이런 어떤 영역들을 지배해 왔다라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자, 필리핀은요, 이 부분을 이 국제중재재판소로 약소국이지만은 끌고 가서 아무도 필리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의외의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전 필리핀의 외무부 장관이던 한마디로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밑에서 외무장관을 하던 이 외교관 출신이 한 건을 해낸 겁니다. 국제문제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요, 둘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중국은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 중국이 당한 망신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 문제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중국은 최근에 왜 센카쿠의 문제로 일본과 그렇게 싸우고 또 남중국해의 문제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주변 국가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해왔는가 하는 부분은요, 중국이 지금 내부에 경제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다 보니까 부패 척결로 나섰는데, 한때 박수를 받던 부패 척결이 파나마 페이퍼 등에서 드러났듯이 시진핑 본인도 그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해외에 연결되는 인터넷망이나 검색망 등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 하나의 현 중국 지도부가 탈출구로 삼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의 영해 분쟁,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한국의 사드 배치 분쟁 등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국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자극해서 내부의 불만을 갖다가 품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방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부터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온갖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아셈 몽골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오는데요, 둘이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필리핀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리핀 한번 보십시오. 92년에 이제 전 세계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곧바로 필리핀의 좌파 선동주의가 득세해서요, 미군을 수백만 기지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그래 갈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미군이 떠난 뒤에 필리핀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친 게 아니라요, 미군이 철수한 뒤 필리핀의 이 GDP가 3.5%나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의 그러니까 군사력 이동과 전략적 재배치, 글로벌 포스 리뷰 당시에 럼스펠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입장에서 필리핀이 미리 요구를 하니까 그래 옮겨줄게 하고 떴지만은 필리핀은 그렇게 철수를 갖다가 요구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올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필리핀이 이제 남중국해에 중국의 어떤 해군력 팽창과 맞물려서 밀리기 시작했죠. 필리핀에 제대로 된 군함 하나 있습니까? 수빅만 해군 기지는 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미군의 기지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20년 만에 미국을 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군이 이 수빅만 기지를 중국과의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기지를 다시 재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죠. 자, 수빅만 기지는 미군이 떠난 다음에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 무역지대 및 산업중심지로 변신을 꾀했는데요. 자, 얼마 전에 한국의 한진중공업이 거기 가서 또 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빅만 기지가 여러 가지로 기대했던 효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와 미국이 중국의 한마디로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압박 차원에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이 기지의 일부를 재사용하기로 2014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이 기지를 쓰기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빅만 기지 270km 밖에 지금 중국이 무단으로 영유해서 시비가 일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섬이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 때늦은 후에 많은 대가를 치렀죠. 저는 필리핀의 수빅만 미군 기지를 바라보면서요,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와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이 장난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과요 좀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이 2달을 잘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 사드 배치와 그 다음에 이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중국은 2방을 맞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흥분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관심하게 쿨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 2달 지나게 되면 중국이 흥분하다가 저절로 가라앉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저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중국을 의식해야 된다, 중국을 달래야 된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갖다가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대면 그거야말로 중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는 겁니다. 중국은 겸허하게 자기의 국가의 덩치와 군사력을 이용해서, 경제력을 이용해서 주변국을 숨통을 쪼으려 하는데요. 자, 필리핀 한번 보십시오. 한국과 중국 관계 이상으로 필리핀과 중국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중국계 화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필리핀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경제권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마카오에 가서 여성들은 식모를 하고 가정부를 하고 남성들은 노래를 하고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많이 나가 있죠. 자, 이런 속에서 필리핀이 중국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것보다 경제력이 약한 필리핀이 부딪히게 되면 그 데미지나 타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필리핀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안 가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 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국력이 약한, 인구는 많지만 국력이 아주 약한, 그리고 나라 내부에도 통치력이 약한 필리핀이요, 중국과 맞서서 국제재판소까지 가서 당당하게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중국이 여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 보고, 예를 들어서 국제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중국은 여러 가지 국경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고 또 외국과의 관계를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 법을 어긴 거다라고 이 판결을 받고 나니까 딴소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국가가 그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국제법의 정신을 어긴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을 할 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분쟁조정기구의 결정에 동의하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때 어느 쪽으로 나든 둘 다 그걸 갖다 동의하겠다는 전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유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가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됐다, 법을 빙자한 정치 광대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되면 국제법을 내세우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박 대통령 정권 이후에 참 한국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잘 좀 꼬셔놨다, 미국에서 일정하게 분리시켰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사드 배치와 나란히 국제재판소의 판결에서 진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나란히 붙어서 잘 나왔다고 봐요. 여러 가지 고려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발표하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란히 붙어서 났잖아요. 왜? 한 개만 나오게 되면 중국이 그 한쪽으로만 팔딱팔딱 뛸 건데, 지금 사드하고 헤이그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정신이 좀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의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될 거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저는 사드 배치는 한 2% 정도, 20%밖에 안 되고, 이 헤이그 국제재판소의 이 판결에서 졌다는 것이 한 80%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드 배치를 발표한 부분은 중국이 팔딱팔딱 뛰지만은 한 20%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도 저렇게 당당하게, 예? 재판에 제소를, 중국을 상대로 제소를 해서 이기는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용 레이더와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데 그걸 갖고 우리 스스로가 쫄아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부분은요,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이 중국은 온 관심이 그 국제재판소에서 진 남중국해 문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전쟁 의사가 없이 사실은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력을 갖다가 전부 집결시켰니 어쩌니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달래기 위해서요, 뭐 군사력을 동원하니 어쩌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법 학자이자 전직 외교관인 월터 운 싱가포르 법률교육기구 학장은 이 사람 중국인이죠.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을 괴롭힌다는 이미지를 굳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애국주의는 이웃 국가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 파워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PCA 판결 이후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한마디로 아세안이 이제 나서서 또 중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죠. 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은요, 개망신을 당한 중국에 사다리를 내려줘서 스스로 이 개망신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중국이 분노를 갖다가 그렇게 분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이 어떤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군사력을 가지고 뭐 저게 하니 이러니 전부 다요,
제가 봤을 때 해보려면 해보려면 이런 미국의 지금 입장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여차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자, 백악관은 오늘도 국제법규를 지켜야 된다라고요. 이 남중국해 해로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도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필리핀을 한번 벤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사드입니까? 미국의 사드 아닙니까? 이번에 필리핀이 났었지만 뒤에서는 미국이 대의전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 겁을 먹습니까? 뭐 때문에 신경을 씁니까? 그 신경을 쓰고 겁을 먹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북한에 기울어 있고 중국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원래부터 반미적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상황을 북한이나 중국에 유리하게 갖고 가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중국해 문제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나 보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필리핀도 버티는데 우리가 못 버텨서야 되겠습니까? 자, 필리핀의 수백만 기지 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반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맥락이 있고요. 20년이 흐른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